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70세 넘으면 절대 받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검사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 영상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안도하시며 이제야 진실을 알았다고 고맙다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막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위험한 검사만 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셨을 때 얼굴이나 눈가가 평소보다 조금 부어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소변을 보실 때 맥주 거품 같은 거품이 유난히 많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그 거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던가요? 만약 이런 증상을 단 한 번이라도 겪어보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제가 더 심도 있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참고로 삼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야채가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야채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정성껏 챙겨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보약 같았던 야채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야채는 60대 이후 잘못 드시면 신장 기능을 급격히 파괴하고 심지어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채소를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이 30% 이상 급격히 저하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콩팥을 작살내는 최악의 음식을 건강식이라 믿으며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차마 다 말해드리지 못했던 죽어가는 신장도 기적처럼 살려내는 식사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의 콩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며 고통받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평생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오로지 건강해지려고 몸에 좋다는 채소랑 과일만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도대체 왜 내 콩팥 기능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 하며 밤잠 설치는 분들을 보면 제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여러분은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노력했을 뿐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생존 정보를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거대한 병원 시스템은 환자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상세하게 식단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나 바쁘고 여유가 없습니다. 진료실 문턱을 넘으면 의사들은 그저 피검사 수치를 보고 칼륨이 높으니 조심하세요. 혹은 싱겁게 드세요라고 짧게 한마디 던지는 게 전부입니다. 도대체 어떤 채소를 피해야 하고 어떻게 데쳐야 하며 얼마나 물에 담가둬야 독소가 빠지는지 꼼꼼하게 알려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병원은 예방보다는 이미 병이 생긴 환자를 치료하고 비싼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해야 운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식단을 조절해서 병원에 오지 않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할 병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병원은 여러분의 식탁에 무엇이 오르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니터 속 수치만 볼 뿐입니다. 하지만 콩팥은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씹고 삼키는 음식으로 지탱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 관계상 차마 다 해드리지 못했던 그 진짜 잔소리를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먹은 음식 때문에 억울하게 신장을 잃고 차가운 투석기계에 평생 의지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임상 경험과 비법을 아낌없이 쏟아내겠습니다. 부디 이 진심이 여러분께 닿아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식탁 위에 숨어있는 소리 없는 살인마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같은 계절에 우리 콩팥을 더 공격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도대체 왜 평소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채소들이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걸까요?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콩팥을 주방에 있는 싱크대 거름망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젊고 건강할 때는 이 거름망이 아주 촘촘하고 튼튼해서 물은 쑥쑥 잘 빠지고 음식물 찌꺼기는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60년 혹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온갖 찌꺼기를 받아낸 여러분의 거름망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아마 여기저기 녹이 슬고 낡아서 구멍이 꽉 막혀 있거나 반대로 구멍이 너무 늘어져서 걸러야 할 것들이 그대로 혈관으로 빠져나가는 아주 위태로운 상태일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칼륨이라는 영양소가 등장합니다. 시금치나 고구마 같은 채소에 아주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원래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아주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건강한 콩팥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보약이죠. 하지만 콩팥 거름망이 낡아서 꽉 막힌 상태에서 칼륨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하수구가 막혔는데 물을 계속 세차게 트는 것과 같습니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칼륨이 피 속에 계속 쌓이다가 결국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으로 직행합니다. 심장은 본래 미세한 전기 신호로 뛰는데 과도하게 쌓인 칼륨은 마치 심장에 갑자기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파르르 떨면서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서운 부정맥이며 심하면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멈추는 돌연사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참으로 끈질기고 조용한 장기입니다. 기능의 90%가 이미 망가져도 아프다는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묵묵히 버팁니다. 마치 건물을 지탱하는 거대한 벽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금이 서서히 퍼져나가면 결국 예고도 없이 벽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상황은 쉽게 되돌릴 수 없게 되어 평생 차가운 투석 기계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장이 다 망가져서 평생 투석기를 달게 된 환자분이 퉁퉁 부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저는 평소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습니다. 몸에 좋다는 야채랑 과일만 정말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도대체 왜 제 콩팥이 이렇게 썩어버린 겁니까? 라고 말이죠.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병원 시스템은 환자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바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채소를 피해야 하고 어떻게 데쳐야 독이 빠지는지 밥상머리 교육까지 해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했던 그 진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먹은 음식 때문에 억울하게 신장을 잃고 고통받지 않도록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임상 경험과 비법을 쏟아내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필터가 막히면 온몸에 독소가 퍼지는 법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건강식이라 믿고 의심 없이 식탁에 올렸던 채소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필터를 파괴하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식탁 위에 숨어있는 콩팥 저격수 4가지를 하나하나 검거해 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세상에 이것도 못 먹으면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 하고 화를 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먹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혜롭게 조절해서 드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식탁 위에 숨어있는 콩팥 저격수 4가지 중 가장 먼저 검거해야 할 2가지를 지목해 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세상에 이것도 못 먹으면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 하고 화를 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먹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혜롭게 조절해서 드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요주의 인물은 바로 국민 간식인 고구마와 호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베란다에 고구마 한 박스 혹은 늙은 호박 하나쯤은 쟁여두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니 밥 대신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고구마는 그야말로 칼륨 폭탄입니다. 고구마 100g에는 무려 54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밥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조리법에 있습니다. 고구마를 찌거나 삶으면 그나마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서 조금 낫지만 구워서 드시면 상황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고구마를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당분과 칼륨이 2배 이상 농축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군고구마 한 개를 먹는 것은 콩팥 입장에서는 마치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도 당뇨를 조절하겠다고 쌀밥을 끊고 고구마만 드시다가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심장이 따칠 뻔한 분도 계셨습니다. 고구마는 분명 좋은 건강식이지만 콩팥 필터가 낡은 분들에게는 독이 든 성배와 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검거할 위험한 음식은 건강의 대명사인 시금치와 녹색 잎채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시금치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긴다며 매일 아침 시금치나 케일, 그리고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생으로 갈아서 녹즙으로 마십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 몸속 독소를 빼주겠지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낡은 콩팥 필터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시금치와 같은 잎채소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칼슘과 만나면 아주 뾰족하고 단단한 결정체를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신장 결석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은 이 결석이 콩팥 안에 박혀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콩팥 기능마저 무참히 파괴합니다. 특히 채소를 삶지 않고 생으로 갈아 마시는 습관은 옥살산을 가장 고농도로 섭취하는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녹즙을 1년 내내 드시다가 콩팥 안에 돌이 가득 차서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오신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이 음식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시나요? 만약 이 정보를 듣고 오늘부터 당장 내 식탁을 바꾸고 소중한 콩팥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숫자 하나가 스스로를 살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겠다는 위대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녹즙이나 생채소가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주스라고 생각하시지만 콩팥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해독 주스가 아닌 살상 주스가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다는 말만 듣고 정작 내 몸의 필터가 견딜 수 있는 양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금치를 드시더라도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셔야 하는데 그런 세세한 조리법까지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구마와 시금치, 이 두 가지는 우리 식탁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콩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아주 까다롭고 위험한 손님입니다. 내 몸의 필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칼륨과 옥살산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결국 필터는 터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노력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냉장고 속에 남은 두 가지 저격수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들 또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것들이라 들으시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고구마보다 더 무서운 칼륨 폭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뜨끈한 국물 속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콩팥을 망가뜨리는 나머지 두 가지 음식의 정체를 마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위험한 음식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소 비타민C가 풍부하여 건강에 좋다고 믿고 의심 없이 먹는 과일인 귤입니다. 과일은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때로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크기가 작고 먹기 편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를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으니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심코 하나 두 개 까먹다 보면 어느새 10개 혹은 20개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무의식적 과잉 섭취라고 부릅니다. 귤 2개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은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10개를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낡은 콩팥 필터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칼륨을 처리하느라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 중에 손발이 갑자기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의 식단을 조사해보면 10중 8구는 과일을 박스째 옆에 끼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보약이지만 조절하지 못하면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지목할 최악의 음식은
한국인의 소울 푸드라고 불리는 국물 요리와 장아찌입니다. 뜨끈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그리고 얼큰한 탕 국물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가혹한 고문이 없습니다. 찌개와 탕의 국물은 말 그대로 소금물, 즉 나트륨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우리 몸속의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짠 국물이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혈관 속의 압력이 치솟습니다. 높아진 혈압은 콩팥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을 짓누르고 터뜨립니다. 마치 얇은 풍선에 물을 계속 억지로 넣으면 결국 팡 하고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입맛이 없다고 물에 밥을 말아 짭짤한 장아찌나 젓갈을 얹어 드시는 습관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소금에 통째로 절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자, 제 말이 혹시 너무 과장된 경고처럼 들리시나요? 설마 음식 좀 짜게 먹고 고구마 좀 더 먹었다고 큰일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68세 박상철님의 실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소 나는 또래보다 훨씬 젊고 튼튼하다며 매주 주말마다 등산을 즐기시던 아주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박 선생님은 평소처럼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꽁꽁 뭉친 근육을 풀겠다며 하산하자마자 동네 사우나로 향하셨고 뜨거운 탕 안에서 땀을 푹 빼셨습니다. 바로 여기가 첫 번째 큰 실수였습니다. 이미 등산을 하며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사우나까지 하셨으니 몸속의 수분은 바닥이 난 탈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박 선생님은 갈증도 나고 출출하기도 해서 평소 건강 비결이라고 굳게 믿었던 고농축 케일 녹즙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있던 따뜻한 고구마 2개를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앉아 쉬던 중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가족이 빨리 발견하여 응급실로 실려가셨지만 진단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병명은 고칼륨 혈증에 의한 심정지 전 단계였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연세가 있으셔서 콩팥 기능이 이미 예전 같지 않은데 심한 운동과 사우나로 인해 소변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칼륨 덩어리인 녹즙과 고구마가 들어가니 심장에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깨어난 박 선생님은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그저 더 건강해지려고 몸에 좋다는 것들만 찾아 먹었는데 그게 내 심장을 멈추게 할 독약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말입니다. 여러분, 무지가 때로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우리를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다행히 박 선생님은 이 사건 이후 저와 상담하며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건강한 콩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고구마와 시금치, 그리고 귤과 국물을 대신하여 죽어가던 박 선생님의 콩팥을 살려낸 그 기적의 음식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콩팥 속에 쌓인 독소는 깨끗이 빼내고 죽어가는 세포는 다시 살려내는 보물 같은 채소 4가지를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박상철님의 가슴 아픈 사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셨죠? 나도 모르게 내 손으로 소중한 내 콩팥을 작살내고 있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할 노릇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한숨은 그만 거두셔도 좋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요.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편이라고 말입니다. 병원 진료실에서는 환자가 산더미처럼 밀려드니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상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수치가 나쁘니 조심하라는 무미건조한 말만 되풀이할 뿐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한 숟가락의 밥상이 바로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콩팥의 필터가 조금 낡고 녹슬었다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가 필터에 낀 때를 깨끗이 벗겨내고 맑은 물을 부어주면 콩팥은 다시 제 역할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자연치유의 힘입니다. 고구마나 귤처럼 칼륨이 너무 많아 약해진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음식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콩팥이 정말로 좋아하고 반가워할 성분들을 넣어줄 시간입니다. 독이 있으면 반드시 해독제가 있는 법이고 병이 있으면 약이 있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4가지 채소는 박상철님의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신장 기능 점수가 위험 수준인 35점까지 떨어져서 절망에 빠졌던 70이 새 조영자 할머니의 수치를 1년 만에 50점까지 기적처럼 끌어올린 진짜 보물들입니다. 이것은 수백만 원짜리 비싼 약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수술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 마트나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이와 양배추, 그리고 당근과 무가 그 위대한 주인공입니다. 이 흔한 것들이 어떻게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냐고요? 여러분, 흔하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이 채소들은 콩팥 환자들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산삼이나 보약보다도 더 가치 있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기적의 식단 정보를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강의를 계속 듣고 싶으시고 이 귀한 정보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고라고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뜨거운 응원 한마디가 제가 병원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고라고 올려주고 계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제가 알고 있는 임상 비법을 이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이 한번 나빠지면 나중에 투석해야 한다는 무서운 소리만 겁을 주듯 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밥상에서 그 답을 찾아왔습니다.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지요. 음식과 약은 그 뿌리가 같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4가지 채소는 여러분의 콩팥을 괴롭히던 칼륨과 나트륨의 독소를 부드럽게 중화시키고 지친 세포들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물만 많다고 생각하는 오이가 콩팥의 노폐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내는지, 그리고 위장에 좋다고만 알고 있던 양배추가 사실은 왜 주방에 있는 천연투석기라고 불리는지 그 놀라운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당근을 생으로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이유와 무가 인삼보다 좋은 과학적 근거까지 전부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두려움은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기쁨과 희망의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무조건 큰 병원에 가서 비싼 약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 마트에서 단돈 2,000원,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평범한 채소 속에 기적 같은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오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를 그저 물만 많은 채소라고 우습게 보시곤 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콩팥 필터가 낡고 지친 분들에게 오이는 천연 해독제이자 가장 안전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특히 우리 몸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는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 수분이 말라가는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갑자기 맹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낡은 콩팥 필터가 부어오르고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이는 다릅니다. 오이의 수분은 세포 속으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스며듭니다. 무엇보다 오이 속에는 실리카라는 특별한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실리카는 콩팥의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몸속에 쌓여 신장을 괴롭히는 요산이라는 독소를 소변으로 부드럽게 씻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치 낡은 콩팥 필터 틈새에 낀 끈적한 찌꺼기를 아주 부드러운 솔로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상철님께서 등산 후에 드셨던 그 진한 녹즙 대신에 생오이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드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심장이 멈추는 비극적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이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우리 몸을 정화해주기 때문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오이를 드실 때 고추장에 푹 찍어 드시거나 짭짤한 오이 소박이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찍지 말고 오이 본연의 맛을 느끼며 그냥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에는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공개할 보물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양배추는 콩팥 환자들 사이에서 주방에 있는 천연 투석기라고 불릴 정도로 신장에 엄청난 이로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와 비타민 U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염증 유발 물질들을 청소하고 콩팥의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낮은 칼륨 수치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칼륨인데, 양배추는 마음껏 드셔도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을 만큼 칼륨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콩팥 기능이 35점까지 떨어졌던 조영자 할머니께 가장 먼저 권해드린 식단도 바로 이 양배추였습니다. 조할머니께서는 매일 저녁 쌀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양배추를 한 대접씩 드셨습니다. 여기서 비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살짝 쪄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익히면 소화 흡수율이 올라가서 위장에도 편안할 뿐만 아니라 콩팥에 혹시라도 부담을 줄 수 있는 극미량의 성분들까지 날아가고 좋은 영양소만 남게 됩니다. 조 할머니께서는 이 찐 양배추를 꾸준히 드신 덕분에 항상 무겁게 붙던 다리의 붓기가 싹 빠지고 탁했던 혈색이 맑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이와 양배추는 우리가 매일 시장에서 보는 아주 흔한 식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채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낡은 필터를 닦아내고 죽어가는 신장 세포들을 숨쉬게 만드는지, 그 원리를 알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약은 아니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정직한 선물입니다. 자, 이제 오이와 양배추로 우리 몸의 필터를 닦아낼 준비가 되셨나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필터를 닦았다면 이제는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콩팥의 짐을 대신 들어줄 더 강력한 지원군들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당근을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이유와 함께 인삼보다 좋다는 겨울무의 놀라운 효능, 그리고 콩팥을 살리는 결정적인 조리 비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젊어지는 기적, 이제 곧 현실이 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이와 양배추로 우리 몸의 낡은 필터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보호막을 치셨다면, 이제는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새 것처럼 복구하고 남은 필터가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줄 더 강력한 지원군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기적의 채소, 그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하면 보통 눈에 좋다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당근은 콩팥의 혈관을 살려내는 1등 공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근을 건강하게 먹겠다고 사과와 함께 생으로 갈아서 아침마다 녹즙으로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콩팥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생당근 속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콩팥이 흡수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근은 반드시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셔야 합니다. 기름에 볶으면 당근 속의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무려 7배나 높아집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콩팥의 미세혈관 내벽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 평소 손발이 차갑고 소변이 시원치 않은 분들에게 따뜻하게 볶은 당근은 콩팥을 데워주고 살려내는 든든한 파수꾼과 같습니다. 반찬으로 볶아 드셔도 좋고, 밥을 지을 때 잘게 썰어 넣어 당근밥을 해 드셔도 아주 훌륭한 보약이 됩니다. 기적의 채소 네 번째 주인공은 바로 무입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무는 인삼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100번 맞는 말입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강력한 천연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물 찌꺼기가 몸속에 남고 이것이 부패하며 독소를 만드는데, 무가 이 독소를 대신 분해하여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콩팥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무가 대신 들어주는 셈입니다. 또한 무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여 소변을 시원하게 나오게 도와주면서도 칼륨 걱정 없이 마음껏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효자 채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상철님이나 조영자 할머니처럼 콩팥이 약하신 분들에게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메뉴가 바로 슴슴하게 끓인 맑은 무국입니다. 단, 소금 간은 거의 하지 마시고 무 자체의 시원하고 달큰한 맛으로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몸에 붓기가 싹 빠지고 소변 거품이 사라지는 것을 단 며칠 만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잘못 따르면 독약이 된다는 옛말이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보물 같은 채소들도 콩팥 환자분들은 그냥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병원 의사들은 진료 시간이 짧아서 절대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는 콩팥을 살리는 결정적인 조리 비법 2가지를 지금 바로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필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칼륨 빼기 기술입니다.
채소 속에 들어있는 칼륨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을 영리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재료를 손질할 때 평소보다 더 잘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푹 담가 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채소 속에 숨어있는 칼륨의 30%가 물로 빠져나갑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끓는 물에 채소를 충분히 데친 다음 그 데친 물은 절대 드시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채소 삶은 물에 영양가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그 물로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이시는데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그 물은 액기스로 뽑아낸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버리셔야 여러분의 콩팥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국물과의 완전한 이별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뜨끈한 국이나 찌개가 빠지면 섭섭한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무나 배추로 국을 끓이실 때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국물에는 재료에서 빠져나온 칼륨과 조리 중에 넣은 소금이 고농도로 녹아 있습니다. 조영자 할머니께서 신장 수치를 기적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국을 끓이되 국 그릇을 아주 작은 종지 그릇으로 바꾸셨고 오직 젓가락만 사용하여 건더기만 건져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뻑뻑하고 맛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이 홀쭉해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조리법을 지금까지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의 상식을 뒤엎는 정말 새롭고 유익한 정보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와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뜨거운 반응이 제가 병원과 제약회사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와 라고 남겨주고 계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맛있는 채소를 포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콩팥 건강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는 만큼 반드시 보답하는 장기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망가진 콩팥은 되살릴 수 없다고 포기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남은 세포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우리가 밥상을 바꿔준다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이 만들어낸 믿기 힘든 결과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신장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절망했던 조영자 할머니의 콩팥은 과연 어디까지 좋아졌을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마지막 당부가 이어집니다.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이야기, 그 마지막 피날레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마지막 순간입니다. 과일과 채소의 독소를 빼내고 밥상을 바꾼 지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72 세조영자 할머니의 몸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할머니께서는 평생 먹어온 얼큰하고 짭짤한 음식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저를 믿고 딱 3개월만 버텨보자며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정성이 쌓이자 아침마다 돌덩이처럼 무겁고 퉁퉁 붓던 다리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고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설치던 잠도 푹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검사 날 진료실 모니터에 뜬 수치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위험 수준인 35점까지 곤두박질 쳤던 신장 기능 점수가 1년 만에 무려 50점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망가진 콩팥 세포가 마법처럼 새로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을 괴롭히던 칼륨과 소금의 독이 사라지자 남은 세포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할머니께서는 아이처럼 기뻐하시며 선생님, 정말 밥상이 보약이라는 말이 맞았네요. 진작 이렇게 먹을 걸 그랬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조 할머니는 경로당 친구들에게 찐 양배추와 볶은 당근을 권하며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건강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상철님과 조영자 할머니가 보여주신 이 기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써내려갈 내일의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영양제보다 매일 먹는 정성스러운 한 끼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치료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소중한 생명은 누군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만이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4가지 보물채소와 조리법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창에 건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이 글자는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건강의 약속이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네, 지금 건이라는 댓글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네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올 한 해, 여러분의 콩팥이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튼튼하시길 제가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짠 국물을 드시거나 몸에 좋다며 녹즙을 갈아 드시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병원에서는 듣기 힘든 진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몸 건강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